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금용대표입니다. 자, 오늘 10월 7일 장마감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시장 모두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미증시의 급등세 영향을 또 그대로 이어받은 모습이었습니다. 3시 30분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1.58% 상승, 코스닥 지수는 1.56% 상승으로 장을 마감을 했는데, 자, 일단 미증시에서 고용지표의 환호성을 또 질러줬죠. 그러면서 나스닥 지수 중심으로 상승 흐름을 보였고요. 국내 증시도 상승 출발을 했는데, 우리 시장이 미증시보다 최근에는 좀 더 탄탄하고 강한 흐름을 보였었습니다. 오늘도 역시 장중 내내 강세 유지하면서 1.5%대 강세 흐름이었는데, 특히 중요한 포인트로 봐야 될 거는 삼성전자의 상승 전환입니다. 삼성전자가 장중에 상승으로 전환을 하면서 상당한 이 지수 상승 효과를 만들어줬죠. 그러면서 이런 흐름을 보여주었는데, 1시 반경에 이제 급등세를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사실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수가 있는데, 내일에 일정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런 일정들을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을 내일 발표를 합니다. LG전자도 함께 발표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과 함께 이 윗줄에 있는 엔비디아의 AI 서밋이 드디어 또 개최를 합니다. 이때가 되면 AI 관련 기업들 모두 다 주목을 받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역시 이번에 상승 폭을 좀 키워갔던 것 같고요. 사실 삼성전자뿐만 아니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5%대의 강세를 보였어요. 6%로 마감을 했는데 종가가 최고가로 끝나는 흐름을 보였는데, 너무나도 업종 대표주니까 계속 이 하이닉스 얘기를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 제가 유튜브를 시작할 때와 함께 또 그 전에 SBS 비즈 필살기 그리고 고수회전 방송에서 하이닉스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강조드렸죠. 하락을 한 시점에서 안 좋다는 얘기를 강조할 게 아니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강조를 해야 된다. 그리고 4분기에 블랙웰, 상반기에 나오지 못했으니까 8월달에 못 나왔으니까 오히려 나중으로 갈수록 무기가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그런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한없이 상승하고 한없이 또 떨어지고 이런 증시의 방향성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하락하다가 이제 반등을 해줘야 될 때가 되니까 너무나도 과도하게 내렸으니까 반등을 해주는 거고, 반대로 과도하게 상승을 하게 되면 또 매도를 해줘야 됩니다. 일전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하이닉스가 이처럼 상승할 때, 큰 폭의 상승을 보일 때 도대체 어디에서 팔아야 되느냐라는 얘기를 할 때 20만원, 22만원, 24만원 뭐 팔았다는 사람 많지만 저는 다 허구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20만원 선까지 매도를 완료했어요. 그게 정상적인 패턴입니다. 그 이상 올라가는 단계는 내 것이 아니고, 만약에 더 올라가서 뭐 40만원, 50만원이 간다면 다시 한번 눌림목 구간을 잡아서 거기서 매수를 시작을 해야지, 이 종목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데 계속 들고 있다가 24만원에 팔았다? 이것은 매매를 그렇게 운 좋게 한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리딩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그런 방향성으로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떨어지고 나서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하이닉스에 계속해서 집중을 하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기특하게도 삼성전자도 상승하면서 지수 방어 효과를 확실하게 줬습니다. 그러면서 이 코스피 지수가 1시 반에 삼성전자가 저렇게 오르면 지수는 당연히 오릅니다. 아주 그냥 상승 전환으로 화끈하게 올라섰는데, 그러면서 오늘 퍼센티지로 코스피 지수가 코스닥 지수보다 좀 더 상승폭을 키웠어요. 오전에는 코스닥 지수가 압도적으로 상승 흐름이었습니다. 자,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AI 반도체 섹터가 4분기에 다시 시동을 걸 수 있을까가 중요합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이 실적, 잠정 실적이 중요한 앞으로의 방향성을 제시를 할 거고요. 내일부터 진행되는 엔비디아 서밋과 맞물려 있는데, 조정을 받더라도 주가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가주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반등폭을 키우고 조정을 받느냐, 찔끔하고 조정이 이어지느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완벽하게 지금 쌍바닥 패턴을 만들고 지금 상승 중이기 때문에 조정을 받더라도 또 이런 식의 조정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찔끔 올랐다가 여기 고점 맞고 밀리게 된다면은 사실 횡보 구간이 좀 더 길어지게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이런 측면에서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좀 또 한 번 또 지난번 10월 4일에도 제가 이 얘기를 또 해드렸는데 또 한 번 하게 됩니다.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시장의 주도 섹터고 지수와 관련되어 있는 가장 핵심적인 종목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AI 반도체, 엔비디아 뭐 다 끝났다라는 이 반도체 회의론들, 부정론들이 너무나도 많았는데, 저는 반도체를 그렇게 심도 있게 다루지도, 또 반도체에 너무 심취하지도, 저기에 완전 목매달지도 않았어요. 그냥 저는 주식 시장에서의 순리대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영원히 오르는 종목 없고요, 반대로 영원히 빠지는 종목 없습니다. 그리고 성장을 했다면 그 성장폭이 주가에 어느 시점이 됐든 어떤 모양새로든 확고하게 반영되는 게 바로 주식시장이에요. 작전 세력이 들어와서 주가를 뭐 튀겼다 그래도 실체가 분명하다면 튀긴 다음 조정받는 주가는 바닥에서 시작한 주가보다는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지금 어떤 수급적인 요인으로 꼬여 있어서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요, 하이닉스는 분명 매출이 어마어마한 증가량을 보이면서 역대 최고치를 찍은 게 맞아요. 지금 또 한 번 찍을 거고요. 그러면 24만원까지의 주가가 오버슈팅이라고 하더라도요, 다시 15만원대로 내려오는 것 또한 과도한 하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주가 20만원 선에서부터 그 전후로 해서 계속 어떠한 움직임들이 나올 텐데요. 이제 주식이라는 것 자체는 이 기업의 미래가치니까 그 미래가치가 투영이 돼서 신고가가 나올 수 있을지, 또는 지금 현 상태에서 적정가치 인정을 받고 횡보를 할지는 좀 더 우리가 두고 봐야겠습니다. 자, 그런 부분은 이제 과매도권에서 하이닉스에 대한 매수 구간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지금 구간에서는 이제 과매도권에서 매도하신 분들이 차익 실현을 내일 또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제 내일 새벽에 마무리되는 미증시를 확인을 해 봐야겠죠. 자, 이렇게 반도체에 대한 얘기를 한번 드렸고요. 근데 오늘 우리 시장의 주인공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반도체일까요? 아니죠. 오늘의 대장, 오늘의 주인공은 테슬라발 2차전지 관련주들입니다. 오늘 사실 딱히 대장 섹터를 구분할 필요가 없이 반도체랑 바이오, 2차전지 등 지수 관련 전 섹터가 강세 흐름을 보였어요. 아주 좋은 시장이었는데, 사실 이렇게 좋은 시장은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그렇게 저처럼 이제 단기 트레이딩으로 그날그날 매매를 하는 사람들에겐 그렇게 또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왜냐면 한정돼 있잖아요, 수급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수급이 한정되어 있는데 좋은 종목이 10개라면 나눠 가지면 되는데, 오늘과 같은 시장은 이 좋은 종목이 20개, 30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종목당 나눠 가져갈 수 있는 수급이 10에서 5, 3 이렇게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후속적인 수급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승폭이 제한적인데, 이 부분은 개별 종목에 좀 더 치명적으로 와닿죠. 왜냐하면 이슈를 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하나의 이슈가 나왔을 때 후속 수급이 붙어주면서 강세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오늘과 같은 날에는 후속 수급이 안 붙어주니까 이슈 나와서 반짝 상승하고 바로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그런 모습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그래도 반짝 수급으로 그치지 않고 탄탄함을 유지해준 섹터가 있습니다. 바로 4680 원통형 배터리 관련주, 대장주로는 이제 TCC 스틸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양봉을 잘 유지해주고 있죠. 자, 일봉 차트만 봐도 양봉 흐름을 잘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우리가 분봉 흐름을 보더라도요, 오전부터 강세 흐름 보인 다음에 주가 크게 하락하지 않고 자기 자리 잘 지키면서 종가 부근에 오히려 들어 올려주는 모습을 만들었습니다. 테슬라요. 제가 10월 4일 영상에서도 이거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시장에선 테슬라에게 실망을 했다 이러면서 테슬라 주가를 또 후드려 쳤지만 결국엔 반등하죠. 왜냐면 이번 지난주에 테슬라가 3거래일 동안 하락을 했어요. 우리 테슬라 주가를 한번 살펴보면, 테슬라 주가가 지난주에 3거래일 동안 하락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3거래일 동안 하락을 보인 이유가 차량 인도량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 전에는 상승했죠. 두 가지 이슈였어요. 하나는 자율주행, 하나는 바로 차량 인도량, 3분기. 이 3분기 차량 인도량이 시장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라는 거였는데, 시장 기대치에 한 1000대가량 모자랐죠. 근데 시장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어도 전년 동기 대비 6.4% 증가가 했어요, 인도량이.
이거는 분명 실적이 회복하고 있다라는 시그널인데 이걸 부정적으로만 해석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건 부정적인 해석이 아니라 이 바닥에서부터 올라온 상승폭에 대한 쉬어가는 차익매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여기서부터 다시 회복을 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제가 드렸는데 바로 회복세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오전 초반에는요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나왔어요. 근데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반짝 상승으로 그친 가장 큰 이유가 테슬라가 LG 에너지 솔루션에 오더를 넣었다고 하죠. 4680 원통형 배터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4680 원통형 배터리 주문을 하면서 이제 12월에 양산에 돌입을 한다고 해요. 근데 이 4680 배터리가 어디에 들어가냐면 지금 테슬라의 야심작이죠. 사이버 트럭이 들어갑니다. 아직 우리나라엔 출시가 안 됐죠. 이게 출시가 되긴 했는데 지금 미국에선 돌아다니고 있는 것들이 나오죠. 이 4680 원통형 배터리는 저가형입니다. 가격적으로 이제 저가형으로 테슬라에서 가장 추구하고 있는 효율성 측면에서 부합하는 그런 배터리인데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제 12월부터 충북 오창 공장에서 양산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자 조용했던 2차전지 관련주들이 최근에 이제 꿈틀꿈틀 움직이고 있었죠. 세부적으로 2차전지 내에 굉장히 많은 여러가지 종목들이 존재하는데 완제품을 팔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온 등이 있고요. 그리고 뭐 소재 업체들 에코프로라든지 포스코퓨처엠 등등의 기업들이 있고 다양한데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폐배터리 관련주,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 4680 배터리 관련주. 이 4680 원통은 케이스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주로 알루미늄 관련주들도 많이 들어갑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요. 이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업황이 돌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 2차전지주들이 상승할 때랑 똑같아요. 작년에 에코프로가 이 황제주에 등극하면서 150만원 막 돌파하고 이런 시기 때에는 사실 과열된 양상이죠. 이때 상승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리튬 가격이 너무나도 천정부지로 치솟아 올랐기 때문이에요. 수요가 너무 많으니까 공급은 안 되는데. 근데 지금은 다르죠. 리튬 가격은 안정화가 됐고 안정화되다 못해 너무 많이 내려갔고요. 이렇게 원자재 가격에 기대서 실적을 올리는 기업들은 단발성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완제품을 생산하고 새로운 신제품을 만드는 기업들은 만들 때마다 이것들이 이슈가 되고요. 이것을 실적으로 연결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TC 스틸이 대장주로 움직임이 나왔고요. 저는 이제 2022년부터 사마 알루미늄을 계속해서 추천을 드리면서 우리가 3만원대부터 34,000원대부터 우리가 매매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34,000원대부터 매매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사실 사마 알루미늄이나 TC 스틸은 단기 종목이 아닙니다. 스윙이에요. 그러니까 매수하고 나서 바로 팔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한미반도체랑 똑같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한미반도체도 한 6개월여간을 보유하면서 수익을 봤는데요.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15만원까지 갈 때 우리가 수익 실현을 구간별로 해가면서 뭘 했냐면 내려오는 단계에서 13만원대 재매수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누가 봐도 매물을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영역에 들어갔는데 사실 올 연초부터 해서 굉장히 흐름이 좋지 않았죠. 그러면서 주가가 계속 지지부진하게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초반에 매수했던 3만원대까지 다시 내려왔는데 전 이제 다시 한번 또 우리가 여기서 매집을 해갈 수 있는 단계. 왜냐? 지금 사이버 트럭이 아직 국내 출시가 안 됐고 이제 출시가 곧 될 거예요. 내년 연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사이버 트럭 이외에도요. 지금 테슬라에서 신차를 계속해서 개발을 하고 있고 신차는 내년 1분기를 기대를 하고 있고 10월 10일 날에는 로봇택시 데이, 로봇택시 공개를 합니다.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계속 테슬라가 존재감을 과시할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이 관련주들이 가장 첫 번째는 2차 전지가 될 거고 두 번째로는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자율주행 관련주들 역시 움직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마알루미늄과 TC 스틸 잘 보도록 하시고 이런 종목들도 있죠. 나라에멘디와 같은 종목들도 있는데요. 사실 이런 종목들은 제가 그렇게 썩 좋아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 전까지 패턴이 전혀 없었고요. 이런 단발성 이슈에 의해서 잠깐 상승한 다음에 좀 소외되고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려면 좀 더 안정성이 부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TC 스틸이나 사마알루듐을
잘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으실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오늘 반도체와 이제 2차 전지까지 수급이 붙으면서 날아갔고, 바이오는 뭐 기존에 계속해서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었는데, 제가 오늘 특히나 관심을 가졌었던 것은 비만 치료제 관련주입니다. 사실 오늘도 그렇고 지난주도 그렇고 제가 최근에 비만 치료제 관련주를 신규로 추천드리진 않았어요. 우리는 할 만큼 했습니다. 비만 치료제 너무 많이 수익을 받고, 우리가 가장 많이 수익을 본 종목은 대봉 LS인데, 대봉 LS는 다시 한번 또 매수 구간이 왔죠. 2만원 초반대이기 때문에 오늘 지금 시간에서도 2만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21,000원에서 2만원 구간은 박스권으로 해서 우리가 매수 진입이 또 가능한 그런 구간이긴 합니다만, 이미 워낙에 많은 수익을 본 종목이기 때문에 무리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비만 치료제나 이 바이오 쪽 관련주들은 저희 신규 쪽으로만 보고 있는데, 바이오도 굉장히 범위가 넓으니까요. 그래서 엑세스라퓨틱스라든지 넥스트 바이오메디컬과 같은 종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매매하면서 수익을 올렸는데요. 이런 쪽은 제가 장중에 이슈와 차트 분석을 통해서 텔레그램을 통해서 또 리딩을 해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오늘 반도체 그리고 2차전지 바이오까지 이 세 섹터, 우리 시장의 가장 중심축을 이루는 이 세 가지 섹터가 모두 상승을 해줬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이제는 바뀌었다라고 봐야죠. 근데 너무 이렇게 좋으면은 우리가 매매할 때 그렇게 썩 재미는 없는데, 뭐 올라가니까 나쁜 건 아니고 굉장히 또 아이러니한 부분이죠. 근데 오늘 같은 날은 이제 또 지켜보면서 우리 종목들 움직임 올라가는 거 지켜보면서 준비를 좀 하고 대응 전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겁니다. 자, 오늘 또 한 가지 섹터가 굉장히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요. 바로 원전 관련주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4% 올랐어요. 자, 윤 대통령이 지금 세일즈를 또 하러 갔죠. 지금 필리핀에 국빈 방문을 했는데 삼성그룹 이재용 회장이랑 동행을 했어요. 뭐 이 부분도 얘기들이 좀 나왔고, 자,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원전 얘기인데, 이 인프라와 원자력 발전소 등의 경제 협력에 합의했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 계속 얘기했었던 것, 상반기 때 슈퍼사이클에 대해 얘기하면서 계속 얘기했었던 것, 전력 인프라입니다. 이 전력 인프라와 관련되어 있는 이 부분을 얘기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와우. 전력 인프라는 지금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특히 북미 지역부터 해서 다 이 전력 인프라가 부족해서 지금 난리가 났는데, 특히 동남아는 이 전력망 자체가 제대로 잘 갖춰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동남아를 중심으로 지금 전력망, 송전망 이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역시나 첫 번째는 북미 지역이 되겠죠. 가장 첫 번째는 북미 지역입니다. 오늘 얘기가 나왔죠. 미 정부에서 4대 송배전 신규 전력망에 15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국내 기업들이 여기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게 될 거예요. 이게 이미 선반영되어 있는 기업들이 있다 하더라도요, 하반기 들어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주가는 매력적인 위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원전 얘기가, 필리핀 얘기가 나오면서 제가 생각해 본 부분은, 원래 지금 한전산업에서 동남아 쪽에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그 프로젝트를 지금 국내 기업들에게 하청을 주고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몇몇 종목들이 재룡산업도 있고 뭐 여러 종목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오늘 공식적으로 좀 제가 추천을 드렸었던 게 세명전기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의 탑시크릿 종목인데요. 이 세명전기와 같은 종목들은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고부가 가치 사업을 해요. HVDC 금구류라는 500kW의 초고압을 견딜 수 있는 전선의 이 받침대, 부품을 만들고 있는 금구류를 만드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재룡산업과 함께 세명전기 잘 보셔야 되고, 사실 제가 봤던 종목은 제일일렉트릭인데 고민을 하는 사이에 갑자기 수급이 나왔어요.
저는 필리핀 국빈 방문을 하면서 원전 얘기가 나올 때 첫 번째로 본 것이 원전이 아니고 이 전력망이었습니다. 물론 오늘 이슈는 북미 지역에서 나온, 미국 정부에서 나온 이 얘기가 모멘텀이 됐지만 동남아 쪽에도 지금 송전망에 대한 부분 국내 기업들과 함께 협업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명전기 내일 흐름이 나와야 됩니다. 만약에 내일 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으면 바로 교체를 할 텐데요.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 좀 더 소상하게 리딩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큰 규모는 아니지만 양시장 모두 외국인과 기관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앞으로 시장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좀 기대감을 선사를 해줬는데요. 우리가 이런 기대감을 통해서 대형주들의 이 상승 흐름도 기대를 하면서 추세적인 매매도 할 수 있지만 종목 장세 없이 똑같이 같이 진행 중이에요. 종목 장세는 꺾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진행이 될 테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테슬라발 자율주행 관련주, 그리고 엔비디아발 AI 반도체 관련주, 그리고 이 전고체 관련주들도 핵심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전고체 관련주에 대해서는 내일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전기차의 미래는 4680 원통형 배터리는 양산형이고 앞으로 미래의 기술이 전고체인데 이 부분들은 오늘 이제 저녁에 필살기 방송 9시 반에 진행이 되는 방영이 되는데요. 거기서 제가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이런 것들도 활용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10월 7일 이번 주가 이제 휴일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수요일날 휴일이 지나면 크리스마스까지 우리 이제 쉬는 날 없어요. 이제부터 크리스마스까지 쭉 달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열심히 매매를 해야 되고 한 해의 수익의 절반의 판가름을 하는 게 1분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책임지는 게 바로 요 3분기 말에서부터 4분기 중반까지예요. 우리 지금 이 시기를 잘 활용하면 2024년에 힘들었었던 계절을 수익으로 전환까지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이에요. 열심히 우리 파이팅 해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방송도, 오늘 영상도 청취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내일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